2층에 올라갈 때마다 봤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사람 죽인다. 그전에는 제가 계속 그걸 돈 이 사람 죽인다고 봤어요. 똑같은 내가 보는데도 그렇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르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만나면은 되는 일 하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단어는 단어로 만납니다. 이게 지금 왜 이야기하다 이렇게 나왔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를 모르시는가 아셔야 돼요. 플레이스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곧 연결되는 게 뭐하고 연결될 겁니까? 발성. 그러니까 발성은 절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합창 발성.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용어는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용어를 오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발성은 발성이지 합창 발성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합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성. 이건 있을 수 있어요. 합창 발성 따로 있고 독창 발성 따로 있고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어디 가면요 아주 위험한 이야기예요. 합창 발성이 어떻고 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한 사람들은 합창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합창은 아마추어만 하나? 말이 돼요 그거? 아니 어떻게 아마추어가 하면 프로보다 더 잘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프로가 더 잘해야지. 전문적으로 성악을 한 사람들이 노래를 해야 더 잘하지. 어떻게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소위 말해서 난센스하다는 말이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왜 제가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얘도 가만 안 있고 마이크도 가만 안 있고 뭐 이런 전문적인 뭐가 나온 것 같아요. 뭐. 네. 예. 경남에서 왔습니까? 저는 경남 말투가 너무 재밌어요. 예. 전문적인 저도 알고 보면 경상도 경상도 촌놈이에요. 저도 경상도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위험하게 지휘자들이 다니면서 합창 발성이란 말을 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한 단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소리가 튀어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밸런스와 블렌딩에 대한 개념도 다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100m 선수하고 그냥 동네에서 잘 뛰는 애하고 뛰면은 그 동네에서 잘 뛰는 애가 이길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 레프티에 왼손 제비라서 탁구를 선수를 했어요. 그 복식까지 해봤어요. 복식 대표까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 하루에 이걸 갖다가요, 이 스미싱을 10,000번씩 시켜요. 공 없어요. 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이거를 10,000번 해요. 와,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좀 선수가 됐다잖아요. 이제 전문 선수가 됐는데 우리 동네에 그 탁구장이 있었는데 애들 그 동네 탁구 대가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공을 가지고 막 나를 다 해요. 앞에 한 장 빠졌어요. 네, 공을 가지고 막 이렇게 공이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근데 백날 그래봤자 우리 그냥 때리면 다 끝나요. 네, 그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 지는 그러면 못 받을 거 알고 막 공 가지고 나를 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를 보는가 하면 공이 이렇게 도느냐 이렇게 도느냐 아니면 커팅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느냐 뭐 이런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드라이빙이 걸렸냐 안 걸렸냐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앵글로 보는 사람하고 그걸 집단에 뭐 해본다고 뭐 한번 난리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문가가 더 잘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합창은 전문가가 성악가들이 전문가인데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합창은 조화가 중요하지, 맞아요. 근데 왜 전문가가 뭐 목소리가 튈까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답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건 내가 이때까지 했는 말이잖아, 다. 그렇죠? 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전문적인 외관이란 아주 이상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외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대구와 구리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 외관 남자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 외자가 아니고 외인 할 때 외자 있지? 놈이 아니고 놈이지만 근데 전문적인 발성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뭐가 말이 좀 일리가 돼요. 그것도 맞아요. 제가 지금 저기다 뭘 적어놨는데 그렇지. 답이 나왔어. pitch. 그 다음에 focusing, placement. 저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목소리는 여러분 전화 딱 들으면은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각자의 목소리는 뭐가 있다? 각자의 개성이 있다. 그죠? 근데 그걸 노래를 하면은 그 개성을 다 죽여버려? 그럼 다 똑같아? 똑같은 건 좋은 건가? 유태인들,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600만 명, 공식적으로는 600만 명인데 몇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 죽이는데 그 교육 심리학자들을 이용해서 그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 피에로 복장 똑같이 다 입혔어요. 여러분 왜 그 유태인들 사진 보면 이렇게 줄무늬 스트라이프 된 거 이런 거 옷 똑같은 거 입은 거 보셨죠? 그게 뭔가 하면요 아이덴티티 파괴예요. 가장 좋은 공부를 한 심리학자들이 그런 거 만들어내니까 가장 나쁜 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덴티티를 파괴하는데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하나가 그 피에로 복장하고 하나가 화장실 벽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앉으면 내 옆에도 똑같은 놈이 하나 앉아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못 보다가 계속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파괴하니까 가스 챔버실에 들어가는데 자기 민족이 앞에서 죽었는데 끌어내 하면 끌어내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죽었어요. 아이덴티티의 파괴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안 좋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개성시대에. 근데 왜 소리는 조화를 이루려면 무조건 없애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태리용어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소도보체라는 창법과 하나는 띵보르라는 것.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띵보르라는 건 성대가 이게 밀착해서 긴장된 소리를 만들어서 소리가 강하게 스핀또하게 나가는 소리를 말해요. 그리고 소도보체라는 것은 성대가 그렇게 꽉 붙지 않고 소리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합창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막 개성 있는 소리들이 나오니까 이 지휘자가, 초보 지휘자가 볼 때는 감당이 불감당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성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다 비슷하게 만들어버려. 참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네, 저도 옛날에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요게 어떻게 하니까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사람들이요 쉽게 되는 것의 매력을 유혹을 못 버려요. 왜냐하면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하면요 takes time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개성을 죽여버려요. 왜? 빨리 상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평점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일단 나는 상관없어. 일단 점수부터 받아야 돼.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걔는 어떡하냐? 그죠? 여러분 합창을요 여기 오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감히 드리는 이유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그냥 김선생님 음악 노래방 가니까 노래 잘하더라니. 그러니까 이번에 합창 아이들 해봐. 그래서 보냈어 연수를.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그 왔는데 그 연수해가지고 하여튼 점수 따면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때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무슨 상 받으면 확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약간은 살벌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도 한 번 안 돌리고 경직돼서 나는 이걸 배워야 돼. 배워서 나는 기필코 살아남아야 돼. 이거 서바이벌 게임인가? 음악은 그거 아니에요. 음악은요 우리 삶의 가장 즐거운 이 인조이먼 하는 거예요. 이 즐길만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 아이들이 자기가 성공하는데 수단이 돼서 되겠어요? 나쁜 사람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첫 시간부터 이건 에피타이즈 강의니까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싶으면요 열정을 가지세요. 욕심을 갖지 마시고. 그러면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나이 한 40 넘은 50된 아줌마들 데리고 한국에 와서 불가리아라는 잘 모르는 동유럽에 20몇 년이나 되는 아주 전통 있는 세계 합창 경연대회에 아마추어 아줌마들을 데리고 간 거야. 바르나라는 흑해 블랙시 있죠? 그 흑해 휴양 도시에서 열렸는데 4개 카테고리가 있었거든요. 챔버 카테고리, 챔버 합창 카테고리,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카테고리라는 것은 동성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팀들이 다 한꺼번에 출연하는 어린이 합창 부분, 그리고 혼성 합창 부분, 이렇게 4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제가 여성 합창단을 데리고 가서 호모지니어스 카테고리, 동성 합창 카테고리를 나가고 그 중에 16명을 뽑아가지고 챔버 합창 카테고리를 나갔어요. 이 챔버 합창 카테고리는 남성, 여성, 혼성 다 나와요. 갔더니요, 유럽의 대학생 합창단 이런 애들이 왔고요. 러시아의 대학교 음대의 성악가 합창단 아이들이 음대 합창 교수가 지휘하는 합창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호모지니어스 카테고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 우리가 둘 다 1등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상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 음악적 팬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어. 그게 다예요.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불순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요 결과가 불순하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막 불러다 놓고 그냥 상 받아야 되니까 막 연습시키고 또 연습시키고 서울 가는데 여기서 가는데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제일 무식한 방법은 걸어가면 돼요. 그죠?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양한 걸 이용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걸 해서 합리적으로 빨리 가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불러내는데 아침에 불러내고 점심도 안 먹이고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애들 들들 볶아가지고 애들이 그 대회 마치고 나면 합창이라 그러면 이를 북 갈구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 네?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거죠.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정명훈 씨가 탄음을 썼더라고요. 나는 2등이 좋아요. 자기가 찰코스 콩쿠르에서 만약에 그때 1등을 했으면 자기 젊은 시절에 공부를 깊이 있게 안 하고 어설프게 피아노 연주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깊이 있는 공부를 못했을 거다. 근데 그때 2등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난 100%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7살부터 음악을 하면서 막 잘하면서
만약에 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만 있었으면요, 뭐가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지 모르고 살았을 줄은 몰라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좀 약간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집이 어려워지니까 화장실이 달라지다가 샤워하는 게 집 안에 있다가 밖에 있고 막 이렇게 되대요.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책을 한 권을 사거나 스코어를 하나 저는 기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를 먼저 했어요. 내 지휘하는 풀스코어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 고등학교 때 음악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서울의 대한음악사를 가요. 갔는데 악보를 하나 사고 완행열차가요 8시간 반 걸리거든요. 타고 내려오면 그 완행열차 타고 오는 동안에 벌써 다 봤어. 와 너무 아쉬운 거야. 다 봐버렸어 벌써. 다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 그날 그러고 와서 이게 잘 때는요 제 가슴에 그 스파를 얹어놓고 자요. 너무 힘들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한 번 또 보고 만약에 저에게 그런 시기가 없었으면은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음악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음악이 왜 좋은지 모르고. 근데 사람은요 없어봐야 왜 그게 좋은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지금 다 미국 계시는데 전화 올 때마다 이 선생님 저희 어머님 저를 꼭 이선생이라 그래요. 내가 자네를 너무 고생시켰어. 이래요? 그럼 엄니는 저를 고생시킨 게 하나도 없다고. 엄니가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을 보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무슨 애가 첼로를 하는데 얘가 첼로 하는 이유가 악기를 해서 아빠처럼 지휘자가 되겠대요. 연습은 열심히 해요. 근데 보면은 내가 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못마땅해 미치겠어. 막 날마다 그냥 까고 싶어 그냥. 그런데 그 음악하는 집에 아이가 음악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섭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모른 체요. 모른 체 하는 그 기분 아무도 몰라요. 음이 하나도 안 맞는데 모른 체 해야 돼. 미치겠어. 근데 아쉬운 게 없어요. 얘가. 아쉬운 게 없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지가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아빠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나가는 지휘자니까 사람들 음악하는 오면 다 나이가 30몇 살인데도 다 형아, 누나야. 왜냐하면 다 그냥 아빠한테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다 흥하고 누나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앉혀놓고. 예전 아들 앉아봐. 예? 너 학교에 선생님 20몇 살 되신 선생님 계시지? 예. 너 여기 성진의 형아는 나이가 지금 34인데 34된 사람 보고 형아가 뭐야 형아가? 너희 선생님보다도 나이 많으신데. 예. 앞으로 호칭받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하기 못하면 앞으로 다 삼촌이 알아서? 나 삼촌 있잖아요. 그런 삼촌 말고 그냥 삼촌이야 다. 뭐 그리고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늘 옆에서 다 좋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죠? 예, 저는 신이 공평한 이유가 인간 모두에게 한 가지씩 아쉬움을 줬기 때문에 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부자도 여러분 보시기에 나도 저기 서서 언제 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아쉬움이 없겠어요? 어저께 연습을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볼 때는 선생님이 다 아는 거겠지? 그러니까. 네. 근데 나는 하나도 모르거든. 그래서 주라고 공부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를 알았다고 싶었는데, 이야, 하려는데, 이때만한 산이 하나 앞에 있어요. 음악적으로. 그래서 이걸 막 또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한 몇 년 걸렸다 싶어서, 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더 큰 게 하나 있어. 지금 저 앞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서가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공평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돈을 더 주고 권력을 더 주고 이건 이미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한 가지씩 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없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거든요. 그죠? 음악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로또 복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뿅망치 생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뿅망치 빵 맞으니까 그냥 여기에 뭐가 잔뜩 들어있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적지 않은 연수를 음악을 했거든요. 그것도 미친 듯이 했어요. 하루에 4-5시간 이상 평생 자본 적 없을 만큼. 미친 듯이 하고요. 날마다 집에 틀어박혀서 악보 보고, 저는 돈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악보 봐요. 그러다가 저녁 때문에 연습시키러 가요. 오전에 연습할 일 있잖아요. 오전에 연습시키고, 들어와서 악보 보고, 저녁에 연습시키고. 이게 다예요. 정말 재밌대가리도 없게 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유일하게 한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음악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볼 게 뭐 있어요? 정말 무미건조해요. 한 데다가. 머리는 색깔이 많이 가가지고, 그렇거든요. 예, 보면 좀 까칠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이제 다들 한참 옆으로 갔어요. 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발성을 알아야 돼요. 발성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성악적으로 자기가 이미 대가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나 이미 나이가 한 40이 넘도록 막 자기 무대에만 서던 사람이 합창을 하면 그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팀보르가 달라요. 그건 이미 완전히 농 익어가지고 그 소리의 팀보르 자체가 달라요. 혹시 음향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져보신 분이 있어요? 음향학. 발음이 힘들어요. 음향학. 이게 사운드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걸 잘 못해요. 이런 거 뭐 보셨죠? 이게 뭡니까? 프리퀀시, 주파입니다. 주파수. 메가헬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피아노를 A음을 딱 치잖아요. 라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준음으로 해서 이제 보통 오케스트라에 튜닝을 합니다. 누가 튜닝합니까? 오보에라는 악기가 튜닝을 합니다. 이게 빠 A를 불어요. 그럼 튜닝을 하는데 옛날에는 440 헬츠에 맞췄어요. 헬츠에 맞췄는데 요즘은 442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인들이 귀가 더 이렇게 샤프한 거에 이 디지털 소리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귀에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다가 공간이 울림이 옛날처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림이 요즘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편성이 옛날에는 오케스트라 편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편성이 크잖아요. 음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15와 440은요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거의 반음 차이가 나요.
이런 거 재밌죠? 네, 저도 이런 거 재밌어요. 옛날에 제가 이런 거 잘하는지 몰랐는데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를 왜 공부했는가 하면은 히스토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로크 음악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 바로크 음악이라는 게 무슨 건가 하면 이 로코코가 그 다음에 나오고 로코코 다음에 이제 클래식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하면 바로크 시대는 화려하다는 의미예요. 바로크 시대는. 바로크 색깔이 뭔지 아세요? 옐로우와 노란 색깔? 레드.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작년에 제가 공연이 있어서 바르셀로나 갔는데 바르셀로나 그 오페라 하우스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하우스예요. 오페라 하우스인데 그 오페라 하우스는 불이 한 3번 났어요. 그래서 불이 3번 나서 계속 이제 그 리모델을 했는데 아직도 라운지하고 바닥 쪽과 이 의자들은 그 바로크 시대에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바로크 시대의 특징이 저도 그때 알았어요. 노란색과 금색, 황금색 있죠? 황금색하고 빨간색이 특징이에요. 415에서 440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크 시대 때는요, 피치가 보통 415 정도였어요. 요즘 현대 악기들은 440에 투능을 하거든요. 요즘 현대 악기를 줄을 낮춰서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서 415로 하면 연주가 안 돼요. 그 악기가 자체가 달라요. 이 바로크 시대 악기는 달라요. 혹시 비올라 다감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악기들이 이제 이 당시의 악기들인데 그 당시는 415였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일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지휘하는 필그림 미션 카이어가 내일 그 바로크 음악 중에 바하 할아버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하 할아버지, 로베텐 헤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모텟이라는 것은 교회 음악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장르입니다. 이 장르인데, 이 모텟 중에 하나인 로베텐 헤르를 하는데, 그게 C 메이저 곡이에요. 다장조 곡이거든요. 이래 나가요. 그런데 415가 440으로 이거 피아노 튜닝되어 있으니까 이거로 노래하면 노래 부르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반음이 더 높아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아카펠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C를 갖다가 이렇게 반음을 낮춰서 하거든요. 너무너무 부르기가 편해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거 C 메이저라고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그냥 테너 그냥 E F 막 이러니까 막 목 다 가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대충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노하우 그것도 해봐야 알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성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성은요, 제가 3일 동안 하루에 한 10시간씩 이야기해도 할 게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하는데 이 한마디 듣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필이 빡 꽂히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거는 귀에 안 들어오더라 이야기했죠. 제가 여기 3일 동안 10시간씩 해도 모자라는 이 다단한 것을 5분 만에 설명을 하는데 하고 나서 듣고 나서 그게 확 꽂혀가지고 그것만 날마다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파운데이션 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능력을 빌드업해서 이렇게 쌓아가셔야 됩니다. 뭘 것 같아요? 이 다음에 그림에 다 웃어요. 이 다음을 내가 못 그려요. 이 목 아닙니다. 목 아니고 혀가 이래 있습니다. 이빨, 목젖,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는데, 발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 제가 말한 가장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목에 편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그런 것도 모르니까 말이죠. 편도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 벌리면은 이 입안의 옆에 안쪽에 연구개 쪽에 보면, 여기 보면요, 입천정이 딱딱한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뒤에 보면 실뼈가 있어요. 하얀 실뼈가 있는데, 요 실뼈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구개라 그래요. 부드럽다 해서 소프트 팔릿이라 그러고, 앞부분은 딱딱하다 그래서 하드 팔릿이라 그래요. 경구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연구개 안쪽에, 연구개 목절 있는 그 양쪽 옆 날개 쪽에 보면요, 우리가 편도가 있어요. 그 편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혀를 타고 근육이 쭉 붙어 있거든요. 이 뒤쪽이. 혀 빠진다 그러면 혀가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혀가 긴가? 혀가 긴 게 아니라 혀가 끝나는 이 뒷부분은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 끝부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또 편도가 있어요. 그래서 편도가 부었을 때 양쪽 여기가 아픈 사람도 있고 이 목 안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편도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의대 인체해부학 수업을 들었어요. 우리 그때 인체해부학 교수님이 자네는 참 독특하구만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성악도 한 것도 아니고 기약한 사람이 인체해부학 와가지고 인체 뚜껑 다 열어봤어요. 이거 뚜껑 다 열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입안이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가가 상상이 돼야지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상상이 안 됐는데 상상을 하고 나니까 이미지네이션이 되니까 노래할 때 내가 지금 어떤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됐어요. 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혀는요, 우리가 나와라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요놈이 얼마나 노래할 때는 말을 안 들어먹느냐, 환장할 정도로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이게 붙어있다 그랬죠? 붙어있어서 여기 우리가 소위 말해서 vocal organ, 영어로는 vocal organ이라 그럽니다. 성대기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태리어로는 골라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성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고, 영어로는 arms apple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목이 이렇게 탁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보컬 코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대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식도가 앞에 있어요? 기도가 앞에 있어요? 식도가 앞에 있어요? 식도가 앞에 있으면 음식 먹으면 꿀꺽하면 요리로 넘어가나? 네, 기도가 앞에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기도가 앞에 있고 식도가 뒤에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여기 신기하게 만들어놨는데 꿀꺽 하잖아요. 그러면 꿀 할 때요, 여러분이 이 골라가 올라와요. 올라오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보셨을 때는 이게 이제 성대입니다. 골라입니다. 이 뒤에 에피글라티스라고 후두개라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식도예요. 제 몸을 봤을 때, 그러면 꼴 할 때 여기 어떻게 하면 싹 올라가요. 올라오면서 요 후두개가 팍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음식이 어디로? 뒤로, 식도로 싹 넘어가죠? 넘어가고 나면 꺽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너무 재밌어요.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자, 침을 꿀꺽 삼켜보세요.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쵸? 요게 꿀꺽 할 때
에피클라디스라고 이 후두개가 탁 덮어져서 이게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수단이 또 있죠? 이게 잘 작동을 안 해가지고 길도록 뭐가 넘어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침을 해서 탁 쳐내잖아요. 참 완전 잘 해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참 신통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윈파이프, 영어로는 윈파이프라고 그래요. 그 기도 부분에 성대가 이렇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여기에 붙어서 떨어주는데 고음일 때 저음일 때 이 늘어나는 게 달라요. 저음일 때는 이게 좀 느슨하고 고음일 때는 이게 얇아져요. 얇아져요. 그래서 성대를 컴퓨터로 촬영을 해서 떠는 걸 갖다가 뭐 몇만 분의 1로 느리게 해서 천천히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요. 이게 성대 표면이면 이렇게 뜨는데 마치 팔랑팔랑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저음일 때는 많은 부분이 들어요. 고음일 때는 윗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높게 말하는 사람이 목이 빨리 지치겠어요? 낮게 말하는 사람이 빨리 지치겠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오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노하우를 가져가셨어요. 제가 말할 때 제가 주로 어디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을 쓰죠. 그죠?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목이 덜 피곤해요. 이거 왜 여러분한테 좋은 팁인지 알죠? 네, 여러분 학교 가서 강의 목이 싫다! 이러지 말고 이러면 목 다 가요. 이러면 목 큰일 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얘들아 감정 조절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 소금 부글부글 끓여서 너희들 왜 이러냐. 아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목은 지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 통증 때문에 호소를 받았어요. 미치겠다, 목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나 교사 그만둬야 될까봐요. 뭐 이러고 이래요, 실제로. 장생 도라지 먹으면 돼요? 혹시 그 회사에서 나오셨어요? 그것도 좋은데 도라지를 드시는 그 돈으로 좋은 일 하시고 발성을 배우셔가지고 목을 덜 피곤하게 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피치가 높으면 당연히 목이 덜 피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해결 못하는 높은 음, 높은 음을 내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No! 지금 내가 이야기했는데 쉬운 일이에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럼 방법을 모르는 거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은요, 관상학적으로 제가 별거 다 한다. 관상학적으로 노래를 잘할 분들이 딱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 생각에 그 하이칙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칙본, 여기 이 칙이라 그러거든요. 이 칙본, 이 광대뼈가 좀 많이 발달한 사람들, 좀 튀어나온 사람들이나 이 광대뼈가 좀 높은 사람들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흑인들이 달리 노래 잘하는 줄 알아요? 아주 우리 조상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수 중에 이미자 씨는 보세요. 하하, 이게 뭐 통하네. 네. 상당히 독특하죠? 네. 게다가 여기가 발달됐잖아요. 흑인들도 그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발달되면 왜 그러냐? 노래는 이퀄 투 뭐와 비례한다? 입천정 높이하고 비례한다. 입천. 왜냐하면 자, 지금 계속 상식적으로 제가 접근하고 있어요. 유럽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안 가보신 분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하면 신경이 나요. 꼭 말입니다. 유럽 자기 갔다 온 거 펴내려고 그러면은, 예? 유럽에 가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유럽에 가면요, 어쨌든, 네, 제일 많이 투어를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성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당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성당에 가면요, 거기는 말을 하면 안 돼. 들어가면 전부 다 조용하라고 부터 먼저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아으 하면 아으 난리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한 30초씩 막 돌아와요. 막. 이야, 이게 끝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다가는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하, 바로 정답이에요. 하이실링이잖아요. 천정이 높으니까 소리가 도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하고 닮았다? 네. 근데 입천정이 낮은 사람은 이러면 당연히 노래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상당히 해부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문턱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노래할 때 자꾸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막 하잖아요? 토끼눈처럼 하고 보기 싫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태리어는 마스케라라고 그래요. 마스카라 말고 마스케라. 이태리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게 마스케라를 어떻게 해라? 사용해라. 그럼 소리가, 자,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지금 뭐가 중요하다 그러세요? 네, 마스케라가 없는 겁니까? 네. 소리의 어떤 걸 제가 관상학적으로 볼 때 소리가 깊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게 태어나면 뭐가 깊다고요? 입천정, 그죠? 입천정이 깊으면 어떻게 되냐? 자연히 울림이 안에서 많이 울려집니다. 그런데 하이실링이라는 것은 높은 천정이라는 건 바닥은 플랫인데, 그죠? 바닥은 평평하잖아요. 바닥이 이렇게 올라오면 공간이 좁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노래할 때 입천정은 입안에 뭡니까? 바닥은 뭡니까? 혀죠. 그 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혀가 올라온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혀를 다 노래하면 어떻게, 그것도 어디를 드냐? 앞을 들면 또 다행이야. 안쪽을 들어요. 안쪽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 구멍인데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이게 될 일이 있겠습니까? 쉽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이거 다 가르쳐주면 난 다음엔 뭐 하지? 그죠? 예, 내리는 방법은 농담이고요. 가르쳐줘도 집에 가서 백날 해보세요. 자기가 잘 되나. 어려워요, 이게. 이것 때문에 뭐 가르치려면 다 노래 잘하게? 그렇잖아요? 예, 자, 잘 보세요. 제가 카운트 테너를 할 수 있어요. 카운트 테너는 메일 알토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카스토라로 아닙니다. 카스토라로는 거시기가 없는 사람이고, 저는 정상인데 소리가 메일 알토, 그러니까 여자의 알토 목소리까지 음역이 올라갈 수 있는 소리를 우리가 카운트 테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적어놓으세요. 이거 다 지금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적어놓으세요. 혹시 스펠 모르시는 분은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가서 인터넷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는 목소리가 정상이 아닌 상태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제가 지금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듣기가 별로 좋지 않겠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정상적인 테너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바꿨죠? 한 옥타브로 올린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카운트 테너로 부르는 거는 남자들로 따지면 한 옥타브를 올려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를 가슴 전하지 이랬습니다. 한 옥타브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오느냐? 여러분 그런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빠르면요 변성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라 그러지 요즘 5, 6학년 때부터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요. 이젠 묻지 마세요. 안 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안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변성기가 오면요 처음에는 보이스 소프라노 때는요 남녀가 목소리 피치가 같아요. 피치가 같단 말입니다. 이 같아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도를 내는 거나 남자아이가 도를 내는 거가 같아요. 그런데 변성이 오면서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 옥타브가 내려가요. 이게 한꺼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음악 형상학적인 측면에서 소리는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애가 10살, 11살 될 때까지 계속 이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공간이 빨리 잡히겠어요? 걔가 노래를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간 동안은 음악을 감상시키고 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합창에 같이 집어넣었다. 그럼 걔는 테너나 베이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동성 합창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애가 하나 끼워 놓으면 한 번은 심사를 갔는데 이래요. 노래를 하는데 푸른 산은 아름다구나 하는데 하나가 밑에서 푸른 산은 아름다구나 이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이 왜 배음이 들리냐. 선생님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시키는 그렇게 착한 분도 있어요. 왜 그때만 착하냐 말이에요. 평소에 나쁘다가. 그렇게 착하지 말고 그때는 애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애야 너는 지금 변성이 왔는데 이때는 목 관리를 잘하고 듣는 걸 많이 하고 부르는 것보다 왜냐하면 넌 지금 소리가 이렇게 잘 안 잡힐 시기가 됐다.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그래. 근데 너는 참 좋다. 다른 아이들 더 빨리 왔으니까 빨리 조금만 기다리면 더 너는 남자답게 노래할 수 있게 되니까 뭐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남녀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골라를 여기 보컬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의견을 노래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래서 뒤에 앉지 마라 그랬는데 뒤에 꼭 앉아. 앞에 앉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소리가 저희 것이며 내가 일부러 저기까지 안 갈 거야. 오늘만 갈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쭉 갔다 올게요. 보세요. 제가 R을 할 때 옥타브를 올려서 노래를 하면 굉장히 남자에서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게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올라갔어요?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붙어있다 그랬죠? 붙어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안 내려가면 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제가 그렇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좁혀지죠? 듣기가 답답하죠? 그럼 자, 제가 열면서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요것만 필이 꽂혔어요. 그럼 전부 다 가서 또 내려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이태리 가서 대성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게 계속 올라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선생님이 보니까 얘는 골라가 올라가 있거든요. 골라를 내려. 그러니까 내려서 해결이 됐어. 이 사람 한국은 뭐만 가르치겠어요? 전부 다 내리는 것만 가르쳐. 내려가 있는 애도 또 내려라. 그래, 더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내려서, 이러던 바소나, 베이스나 바리톤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을 빼야죠. 올리는 게 아니라. 힘을 빼면 되죠. 경직되어 있으니까. 힘을 빼고 노래를 하게. 여긴 절대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 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골라가 내린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주락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턱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면 이렇게 풀려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우리 집 애들은요, 제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도 TV를 못 봐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TV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TV를 안 봐요. 근데 보는 날이 있어요. 일요일 날 저녁에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들이 보고 재미있어 하는 그거 딱 1시간 보는 걸 딱 정해놓고 일주일에 꼭 1시간 외에는 TV를 못 봐요. 왜냐하면 저는 TV 보면 유일하게 화를 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루 놨더니 애들이 막 바빠요. TV 끈다고. 그래서 보니까 아빠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뭐 나쁜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그 영어 디즈니 채널이 있었거든요. 디즈니 채널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서 봤던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보고 싶어서 막 보고 그래서 내가 오케이 오늘은 봐도 돼. 그랬더니 아빠 땡큐 하고 보는데 내가 밖에 나갔다 이래 들어오면 애들이 읽고 있어. 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저거다. 발성에 제일 좋은 거. 네. 우리 머릿속에 24시간 음악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쪽으로 붙여요. 근데 너무 좋은 자세예요. 힘이 빠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TV 보시는 분들은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깊이 빠졌을 때, 풍덩 들어갔을 때, 막 그 안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있을 때, 그거의 가장 좋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턱이요, 자기가 주걱턱이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미국에서 이 발성을 설명할 때 턱이 제일 나쁜 턱은 악어턱이라 그래요. 엘리게이터 자라 그래서 악어턱이 먹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는 노래의 기능이 가장 나빠요. 이거 유행가 가수들 폼 잡을 때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클래시컬한 보이싱을 할 때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보세요. 제가 아무리 줄여도 이렇게 양이 많아요. 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거 이야기했죠? 자, 그럼 저기까지 한 바퀴 금방 돌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팔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생방송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였었죠? 이 옥타브 올려도 떨어져 있죠? 그렇죠? 네. 보이십니까? 네. 이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옥타브로 올려도 내가 골라를 올려볼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겠죠?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실 때 소리가 뭐가 안 된다, 보여지지가 않는다, 이건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발성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들 다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다 바보 소리 만들어요. 칙칙한 어두움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다 애들이 바보 됐어요. 그래서 귀신곡 하는 소리. 왜냐하면 그러면 소리가 그럼 모음 자음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소리는 빨리 모여요. 그 뭔가 개성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푸어 플레이스먼이 돼요. 피치가 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카펠라 절대 안 돼요. 아카펠라 하면 나중 돼서 하는 반은 막 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피치는 그럼 마지막 자 포인트. 피치는 그러면 발성에서 전체에서 자 제가 다 설명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플레이스먼 포커싱에 대한 이야기는 발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발성에서 경국의 영국의 이야기하면서 입천정이 중요하다. 그건 하이실링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호흡 이야기는 이건 뭐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혀가 바닥인데 이게 올라오면 안 된다. 특히나 어느 쪽이요? 뒤쪽이 그럼 내리기 위해서 이 골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뜨려야 된다. 그죠? 예, 떨어뜨려야 된다. 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TV 보실 때 이거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소리가 이제 지금 방금 말하는 포커싱. 자,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포커싱을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마스케라 했어요. 그죠? 네. 바로 여기를 띵 하고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어디하고 만나는가 하면은 자, 입천정이죠? 입천정이고 광대뼈가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소리는요, 딱딱한 게 울립니까? 스펀지처럼 물컹물컹 하는 게 소리를 쳐내서 울립니까? 딱딱한 게 울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딱딱한 거를, 딱딱한 게 영국의 쪽인가요? 경국의 쪽인가요? 경국의 쪽이죠. 그럼 경국의 쪽을 향해서 소리가 빵 때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상적이다. 자, 그러면 저 따라 해보세요. L. 그러면 입천정, 윗이빨 뒤쪽에 바로 붙었죠? 그 치조골이라 그러죠. 그 치조골 쪽에서 이제 혀로 입천정을 이렇게 안쪽으로 훑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L. 그러면 이렇게 싹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급경사 지점을 만납니까? 거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 제일 소리가 좋겠죠. 이해가셨습니까? 그걸 삼각형을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세운 걸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들리죠. 저기서 무슨 말 하는지 제 말이 잘 안 들렸죠? 지금은 들리십니까? 네. 이게 발성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셨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성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혀를 이렇게 놓고 이쪽을 올리기 위해서 높은 쪽을 향해서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띵보르예요.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런 식으로 한 게 바로 성대 긴장. 띵보르 해서 말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성대 긴장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이제 소도보치. 이렇게 말하는 게 소도보치라고 해요. 그 소도보치로 계속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목이 빨리 쉽니다. 여러분 그 왜 속삭이는 말이죠. 이렇게 옆에 하고 사바사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거는요 언보이스드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 언보이스드라는 거는 떨지 않는 소리, 무성음. 보이스드라는 말은 떠는 음이거든요, 유성음. 자, 다 같이 손을 자기 성대 골라에 이렇게 대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떨죠? 이거 안 떨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떱니까? 예, 그럼 천천히 해보세요. 이런데 떨면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유성음과 무성음입니다. 떠는 음과 unvoiced, voiced라는 말로 나누는데 제가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대충 이야기가 되셨죠? 예, 그러면 아주 총명하게 보이셔요. 예, 총명하게 보이는데 한번 제가 물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이 방에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두 개. 입천정과 혀.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입천정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혀는 낮을수록 좋다. 그죠? 근데 억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혀가 지금 여러분 대부분 노래하실 때 입이 올라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혀를 그냥 내리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태리의 선생님이자 성악가였던 소프라노 테트라치니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테트라치니가 책을 쓰면서 뭐라고 썼느냐? 혀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만 혀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 문제가 있으니까 언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하느냐? 혀날.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생겼으면 날은 어디예요? 여기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약간 이렇게, 약간 세우는 척으로 이렇게, 이렇게 끝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면은 혀 끝에 뭉쳐져 있던 그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혀를 내리는 게 쉽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혀가 굳어져 있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또 뭐 혀를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란 말이 아니라 끝을 약간 힘을 주듯이 이렇게 들면, 들어 올리면 이 뭉쳐져 있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혀가 내려가는 게 쉽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론은요, 이론이 실제 현실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서 끊임없이 프랙티스.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연주자들한테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일주일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알아요. 한 달 연습 안 하면요, 모두가 외면해요. 그게 연주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금욕하는 수도승처럼 살아야 돼요.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안 좋으면 하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요, 음악한다 그러면 딱 극단적인 두 종류였어요.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주먹을 좀 쓰거나, 뭐 이런 쪽이었어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음악이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음악 한다 그러면요, 좀 알아주잖아요. 저는 굉장히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외국을 나가면 제가 이게 뭐 1년에 보통 한 4, 5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나갈 때 항상 밑에다가 지휘자라고 적어요. 영어로 컨덕터를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뭐 뮤직 디렉터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이미그레이션을 딱 이렇게 통과할 때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은 딱 보고 그 다음부터 저의 태도가 달라져요. 굉장히 예의를 갖춰요. 근데 한국만 안 그래. 한국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최근에 들어올 때 통과하는데 이민국 통과하는데 부르대요. 지휘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머리가 지휘하시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심하게 볶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정말 이 음악을 연주자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루에 뭐 한다고요? 집에 처박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고 싶죠? 그럼 계속 연구하시면 돼요. 근데 안 하고요, 애들 탓만 해. 이 문디 자식들아! 떠들래!
뭐 재미없으니까 떠들지 뭐. 그죠? 자꾸만 야단만 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떠들 이럴 때 이게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몸이 상해요. 이게 상대 관리는요,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 자기 조절하는 것하고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는 이유가 성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물입니다. 성대는 항상 모이스처해야 돼요. 항상 젖어 있어야 돼요. 좀 촉촉히 젖어 있어요. 좀 약간 이 분위기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왜냐하면 성대가 말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대가 계속 뭐하는 거예요? 떨잖아요. 그러면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면 이 성대가 마르면요. 여러분 심하게 긴장하셨을 때 이게 침을 꿀꺽 삼킬 때 꼭 붙었다가 안 떨어지는 느낌 들은 적 있었죠? 그때가 바로 성대가 완전히 말라서 그렇게 될 때 붙었다 떨어지면 성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처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꼭 가져가셔야 될 거. 물 마셔가면서 하셔야 돼요. 폼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절이 돼요. 뭐 조절이 되는가? 마시는 동안에 자기가 화가 났을 때는 마시면 이거 조절이 되고 강의를 하다가 까먹었을 때 마시면 찾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아요. 네? 네. 근데 그 마실 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강의를 하는데 저는 강의를 잘 많이 이렇게 못 해봤기 때문에 해보니까 느낀 게 이것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음으로 막 가면은 아무도 못 들어요. 그렇죠? 계속 저음으로 막 그냥 밑으로 기면은 이것도 괴로워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지금 사람들이 막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자기 목이 약간 상하더라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자, 뭐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그 파우즈가 생길 때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애들한테도 하다가 이거 좀 해볼래? 그리고 뭘 시켜놓고 잠시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서 물을 아주 멋지죠? 상상도 하지 마시죠. 그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면 이게 바로 제가 이거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음악에도 제일 중요한 게 그런 타이밍과 센스예요. 그렇죠? 여러분 연습을 하는데 지휘자가 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판단을 얼마 만에 해야 됩니까? Right now 그냥 0.몇 세컨 그냥 거기에 바로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정말 동물적인 그 운동신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휘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휘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운동적인 감각도 배워야 돼요. 타이밍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음악을 일찍 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신나게 막 재밌게 막 지내고 이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일찌감치 이민을 가셔서 저는 혼자니까 혼자는 좋은 거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뭐 제가 또 워낙 좋아하니까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하여튼 12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1년 동안 아내가 우울증 증세까지 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도 12시 뭐 넘겨서 보통 새벽 2, 3시 들어갔다가 아침에 8시에 또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또 나이도 어리고 막 이러거든.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영주권 문제 때문에 미국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미국을 갔어요. 가는데 가면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다르게 좀 살아보자.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됐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집안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막 미국 가서 막 연주 활동을 하다가 USC라는 이제 남가주 대학에 미국에서 제일 비싼 사립대학 중에 하나인데 뭐 예일, 하버드 다 이런 학교들하고 똑같아요. 돈이 엄청나게 미국은 제일 좋은 사립학교가 학비가 제일 비싸요. 그건 시민권자나 유학생이나 똑같이 비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너무너무 싸고 뭐 유닛당 뭐 80불 뭐 40불 이렇게 하는데 뭐 300불 400불씩이에요. 유학생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서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때 나이가 33인데 33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우리 대학원에 같이 있는 애가 23, 22, 25 이런 애들이 쟁쟁한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뭐 이쁜 같은 아이들은 주이시인데 유태인 아이인데 얘네는 천재예요. 천재. 하버드대에서 철학을 학부를 마치고 지휘 공부하러 우리 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얘는요 누르면 나와요. 왜? 밴딩 머신이야. 왜 이게 뭐 기계 있잖아요.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히스토리 꾹 누르면 쫙 나와요. 그리고 뭐 설정감이야. 누르면 그거 찾았다 이러고 뭐 이래요. 와, 내가 33대 때까지 나는 내가 음악에 좀 천재적인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걔를 보는 순간 나하고 10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나중에 나만큼 크면 나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난 자괴감이 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너무 쓰면 걸리는 병이 있거든요. 얼서라는 병이 있어요. 이 신경성 장출혈인데 이건 한번 걸리면 안 고쳐져요. 저는 평생 달고 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게 걸렸어요. 음악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해도 끝내고 갈 수 있는 완전 정복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즐겨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즐기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목적과 수단을 동원하여 이 애들을 수단으로 내 목적을 달성해야지. 그럼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그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이 담겨있는 그 음악을 아이들한테 다 줬을 때 그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문화의 선두주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에는요 학교에서 출장 끊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내고도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우는 거에는 왕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다음 시간에 우리 윤 선생님 강의할 거고 김재 선생님 강의할 건데 다들 여러분 이 경남 합창 세미나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이 임원들한테 너무 고마워해야 돼요. 세상에 서울에서 해도 이런 강의 인류 강사들 다 한 자리에 모아놓기 힘들어요. 오늘 저녁에요 월드비전 대한민국 최고 어린이 합창단 공연하죠? 내일 필그림 공연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내고 듣잖아요. 그건 강의비지. 콘서트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들이요 정말 미친 듯이 열정을 갖고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하니까 헌신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그 감동받는 거거든요. 제 이런 에피타이즈 강의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겁도 없이 전화해서 이래요. 해주십시오. 끊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요, 저 강의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하는데, 저는 우리 임 선생님 전화 오면요, 꼼짝 말아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는요, 돈보다 귀중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나는 인생을 사랑하니까. 우리 그 정상적인 관계예요. 나는 인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를 하면요, 그건 요구가 아니고, 꼭 좀 봐. 양반 못했으니까. 이야기할 때 들어오잖아. 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를 하면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5분만 시간 더 써도 됩니까? 예. 네, 그럼 밸런스하고 블렌딩의 개념만 가질게요.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 제목만 있고, 그게 뭐냐는 없어요. 합창에 있어서는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를 해야 될지가 쉬워집니다. 밸런스라는 말은요, quantity of sound이라고 해서 양에 관한 것입니다. 블렌딩은요, quality of sound이라 해서 질에 관한 겁니다. 질은 어떤 것인가요? 소리 그 자체, sound itself, 그죠? 소리 그 자체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소프라노 소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 몸이 조금 더 밝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뭐에 관한 문제예요? 뭐를 제가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블레인을 하기 위해서. 왜? 자, 소프라노, 엘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죠? 소프라노 1, 메조 소프라노, 엘토. 이렇게 하거나, 소프라노 1, 소프라노 2, 엘토 1, 엘토 2.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 동성 4부 합창, 3부 합창. 아니면 2부 합창. 이렇죠? 자, 2부 합창을 하는데, 엘토 소리가 좀 어두운데, 소프라노가 너무 밝아요. 그러면 나는 밝은 소리를 빼내고, 어두운 소리를 밝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엘토한테 뭐를 요구할 수 있을까? 얘들아, 소리를 좀 더 밝게 내야 되겠다. 근데 밝기를 어떻게 내요? 그건 내가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오늘부터 해서 합창을 실제 데모를 갖고, 여러분하고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건 뭐를 제가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가요? 블렌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건 뭔 것 같아요? 소프라노가 지금 너무 커. 네. 이건 뭡니까? 밸런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엘토, 너희들 너무 소리가 작고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질과 양에 관한 것의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한국의 전문지휘자들도 어떨 때는 이 블렌딩과 밸런스의 말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해요. 근데 이건 영어로 말하면 quantity of sound이고 quality of sound입니다. 질과 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피타고라스 율. 이 피타고라스 율은요, 우리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를 갖다가 이 밸런스를 잡는 것. 그래서 보통은 소프라노, 그 다음에 테너나 엘토 또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소리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라노 소리는 제일 작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합창은 대부분 이래요. 어떻게 되나?
여기 엘토, 여기 소프라노. 소프라노만 왁 나오고 엘토는 폼으로 서 있어요. 이거 굉장히 나쁜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는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블렌딩이 아닙니다. 예, 블렌은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폼은 뭡니까? 폼. 네, 폼 잡는다 이랬죠. 그죠? 폼. 어떤 형태를 말하죠? 이 대형을 말합니다. 대형.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지 나중에 강의를 들으실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자, 대형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부로 하면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정상적인 포메이션인데 제가 여러분하고 내일 우리 필그림 연주할 때 보세요. 필그림 연주할 때 보면은 우리는 한 번도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써서 노래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여기 소프라노, 베이스, 엘토, 테너, 소프라노, 베이스, 엘토, 테너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같은 파트끼리 자기 옆에 자기 파트가 아니에요. 이건 여자끼리 쓰더라도 자기 파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쓰느냐? 여러분 갖다 individual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 그건 이제 마지막 날 우리 합창단을 데리고 필그림을 데리고 실제로 바꿔 보면서 왜 그렇게 이렇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쓰는 포메이션, 대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에피타이즈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스케라라는 말도 썼고요, 플레이스먼이라는 말도 썼고, 피치도 썼고, 그 다음에 이 하드 팔리, 소프트 팔리, 골라,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합창을 하면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밸런스, 블렌딩.